증시 이슈 썰톡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증시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파로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이 영향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으실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부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우려감이 짙은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우리 김보스타님 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자 수, 신규 고용자 수 보면은 22만 5천 명 나왔거든요. 5천 건 나왔거든요. 컨센서스가 16만 건이었어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이 나오면서 사실은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보다는 사실 중국이 먼저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 1분기 GDP 발표를 공표할 때 그 다음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2월 7일 날 1월 수출입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네. 2월 7일 날요. 근데 발표 안 했죠.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밀어버렸죠. 사실 이것 때문에 불안감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증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거꾸로 넘어가시면 원래 2월 7일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 안 하고 이거를 연기시켜 버리면서 미국 쪽에서 갑자기 중국 이러다 내년에 문제 생기는 거, 올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가 커져가지고 시장이 밀렸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그렇게 진행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2월부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1월에 엄청 늘었다고. 아니 1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잘 나왔잖아. 여파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2월부터 영향을 주겠죠.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소비 둔화가 미국에도 영향을 주려면 최소 시차가 그래도 몇 주는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우려감이 현재 반영돼 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논밤 베이롤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사실 미국의 고용은 엄청나게 호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추이, 비농업 부분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거죠. 역사적 최저점입니다. 부럽습니다, 미국. 미국 부러워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는 아닌데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유명 셰프랑 연예인들이 가서 이제 그 푸드트럭에서 요리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얼마나 현지에서 잘 먹히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미국 음식값 보시면 엄청 비싸요. 호조예요, 호조. 호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대충 한 끼 먹어도 1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 고용률 상당히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중국이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경우 미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핵심입니다. 밀렸을 때. 근데 글로벌 기존 증시 전망이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하락 후 반등, 그리고 하락 후 반등하면서 나중에 저점 잡고 다시 반등할 거다 했는데 의외로 강해요. 특히 미국은 정말 강합니다. 상승 후 조금 반락, 상승 후 조금 반락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중국의 퍼지는 속도를 봤을 때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가 됩니다만은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일주일 내가 피크다. 지금 가짜뉴스 죽어라 보시는 분들은 주식 대응 못해요. 보면 뭐 별의별 얘기가 나 있습니다. 뭐 중국의 텐센트가 오보로 사망자 3만 몇 명을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잘못 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인데 그 3만 몇 명 나왔으면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주식 투자자 전 세계에서 제일 정보가 빠르고 판단이 빠른 데가 시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식시장이에요. 만약 1,000명만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반등 못해요. 무슨 전 세계 나머지 바보입니까? 페이크 뉴스 자꾸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투자하면 손실 크게 납니다, 진짜.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교역 규모가 높은 문제는 홍콩하고 베트남, 태국이 문제예요. 근데 동남아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약 한 82% 정도예요, 중국 의존도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또 준비해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짜이나,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타이완의 주가 지수 움직임입니다. T가 뭐냐? 예전 사스 기점 1,
T로 잡고 대부분 다 반등을 언제 했습니까? 60일 내로 다 올라왔어요. 네. 동남아 다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사스보다 더 강하다고 쳐도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홍콩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홍콩 시위가 없어졌어요. 오. 오히려 중국 정부한테는 더 좋은 일이 그럴 생겼어요. 수도 있네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뭐 꼭 나쁜 점만 있지는 않다. 지금 홍콩 증시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중국 해관 총서 역시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2월 7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1월 수출입 실적을 현재 3월 7일에 발표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GDP 공포가 있거든요. 1분기 GDP 잘못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중국 1분기 GDP가 최하단이 0%였고 네네. 그 위가 5%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0에서 5% 사이예요. 이건 나도 예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포 범위가 넓은데 이걸 신뢰합니까? 네. 이걸 신뢰해요? 이게 신뢰가 됩니까? 그리고 막말로 중국이 0% 나왔다고 쳐요. 중국이 0% 발표하겠어요? 안 하죠. 6%를 하겠죠. 네. 딱 중국은 원래 안 합니다. 지표 네. 잘 제대로 발표 안 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신뢰가 없어요. 중국은 원래 중국 정부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춘절 직후 조업 활동 원래 둔화가 됩니다. 평상시에도. 춘절 직후에 문제가 확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춘절 직후에 조업 활동이 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은 너무 과도하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중국 경제 성장률 인해서 전체적으로 타격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 그리고 이 관광, 특히나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이 국내 주식 종목으로 해서 대응 전략은 저희가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진짜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비는 피하자. 소나기 피하자. 지금 관광업계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한직할 제하고는 한직할은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분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남매 날 때, 설마 조현아 전 부사장님, 설마, KCGI랑 붙겠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럴 경우 강서보포드 KCGI가 나중에 욕을 먹을 것이다. 근데 붙었더라고요.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일. 저는 그렇게 되면 강동펀드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지분 싸움하고 있어서 한직할 같은 게 좀 뭐 나쁘진 않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만은 근데 다만 여행주 같은 경우나 항공사 관련주 너무 최악이에요. 네. 지금 항공주는 그나마 유가가 밑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 여행 관련주는 절대 금지고요. 화장품, 면세점, 오프라인 유통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는 피하자. 그래도 비는 피하자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운송 관련주. 그러니까 여행 말고 운송도 있어요. 네네. 사람만 안 가면 되잖아요. 물건이 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택배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상 화물 운송이 되게 많아요. 화물 네. 운송 우리가 꼭 비행기를 사람만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 다 그걸로 실어 나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운송 관련주 일부는 트레이딩 관점인데 CJ 대한통운이 실적을 발표했죠. 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예, 지금 택배 어마어마합니다. 택배 쪽에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네.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 위주에 굳이 내가 보겠다 그러면 온라인 위주 쪽만 좀 유통 쪽도 타겟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엔터 관련주는 영화 이외에 OTT 컨텐츠로만 진행하자. OTT 컨텐츠 영화 쪽은 지금 좀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피해자가 남산의 부장들. 예, 한참 흥행 찍고 있는데 생겨서 네.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 관련주는 저점을 찍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만 좀 보고 나머지 중국 소비주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자.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먼저 올 것보다 푸틴 대통령이 먼저 오게 생겼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푸틴 대통령이 먼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